전달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유의 PPT 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약물 전달용 생체 재료 두 번째 시간. 이번 단어는 첫 번째 종류와 종류를 첫 번째 테라노시스 그리고 그 전략을 간다가 되겠습니다. 단백질 전달체의 서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유전자 전달체라든지 약물 전달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대적으로 단백질 전달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질환들이 단백질의 변성이라든지 특정한 단백질이 생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사실 어떤 단백질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지를 정확하게 공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전공학의 발달과 화학생물학의 조합 그리고 이 용어 여러 게 있는데 이건 하이프루프 스크린이라고 해서 HT 약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어떤 단백질의 효과가 있는지 보는 방법이에요. 이런 기술의 발달은 질병 치료를 위한 수많은 후보물질 검색을 가능케 해서 현재는 단백질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치료제는 생체 이용률이 낮고 체내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임상 적용까지는 단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제가 개발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왜 단백질이 안정성과 생체 이용률이 낮게 보셔야 되겠고요. 단백질 전달체가 저분자 약물 전달체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단백질 전달체로는 주로 고분자가 이용이 되고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던 고분자 중에 주로 독성 우려가 낮은 생분해성 고분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나 폴리에스터계 중 폴리글라이콜릭 폴리락틱 엑시드, PLG, PGLA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미 FDA에서 승인받은 전달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천연 고분자들이 쓸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플루란, 히알루론산,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글루코스 유닛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분자 파트에서 공부하셨었던 것인데요. 폴리글라이콜라이드나 폴리락 결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폴리글라이콜라이드에서 폴리맥질기 있어서 안에 소수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런 폴리에스터계들은 대부분 이제 흡수성 봉합사로 개발되어 있어서 뛰어난 생체 적합성을 갖고 있고요. 생체 내에서 글라이콜릭 엑시드나 락틱 엑시드로 분해된 후에 PCA 사이클에서 CO2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결정성이 50% 정도로 알려져 있고 가수분해 PLA 같은 경우에는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하는데요. D폼하고 L폼 혹은 D폼과 L폼이 같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L폼 PLA이고 여기 보시는 것이 D폼 PLA입니다. 자, 이쪽 메틸과 이쪽 메틸 서로 위치가 반대가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오글오글하게 그려놓은 것들은 이 방향, 튀어나온 방향하고 뒤로 들어간 방향이 랜덤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DLPLA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DPLA 혹은 LPLA는 결정성이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DLPLA는 무정형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결정성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D폼이나 L폼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한쪽 방향으로 메틸기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성 배열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메틸기가 랜덤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결정형 배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정형으로 존재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다 비특이적 가수분해, 여기 이스터 사이트가 가수분해를 하게 됨에 따라서 락틱 엑시드로 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폴리에스터 계열인 PGA나 PLA 모두 가수분해돼서 글라이콜릭 엑시드나 락틱 엑시드 유닛이 모노머로 분해될 수가 있는데 그런 글라이콜릭 엑시드나 락틱 엑시드는 아래 보이시는 PCA 회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들이 쭉 나오고 있고
또 물이 나오고 있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에스터 계열들이 상당히 적합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고분자를 이용해서 단백질 전달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주로 입자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사이가 되는 마이크로 입자, 그리고 1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나노 입자로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입자의 크기는 보통 표면적의 부피비를 결정하게 되죠. 입자가 작을수록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크게 될 건데요. 표면적이 클수록 약물 방출량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약물 방출량에 따라서 표면적 대비 부피비를 이용해서 입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세포 내 침투가 용이합니다. 세포는 0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 세포막은 서펙턴트 분자들이 배열해 있는 이중막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입자가 너무 크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한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BBB를 통과할 수 있는데 BBB는 Blood Brain Barrier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 뇌 조직 주변을 돌아다니는 혈관은 뇌에다가 복잡한 형태의 분자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작은 아주 촘촘한 엔도텔리아 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엔도텔리아 셀이 뇌 조직을 보호해주는 반면에 뇌로의 특정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 배리어를 넘지 못해서 약물 전달체의 효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전달을 인위적으로 할 때 이 BBB를 통과해서 뇌로 특정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들도 상당히 개발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자들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단백질을 봉입할 거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아래 보이시는 이중 에멀전 기법입니다. 이중 에멀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인슐린을 어떻게 봉입할지가 나와 있는데 이 노란색이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물입니다. 특히 여기 물에는 포스페이트 버퍼드 살린이라는 이제 버퍼 솔루션에 인슐린이 녹아 있는 것인데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러나 호모게나이저, 균질기라든지 초음파 화세기를 이용하면은 물 입자가 기름 입자 안에서 입자로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키토산 같은 고분자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물, 오일, 물에 이제 이중 구조를 가진 에멀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다른 고분자를 넣는 방식 등으로 해서 물하고 오일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쌓여 있는 에멀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분자 입자는 좀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유기용매를 쓰게 되면 이제 오일 좀 생각 단백질은 이제 3차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 3차원적인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단백질의 액션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만드는 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포빅 코어를 만드는 겁니다. 단백질에 이제 메틸기들이 달려있는 아미노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이 메틸기들이 안쪽으로 모여서 코어를 이루어서 또 이게 되는데요. 이거 유기용에 넣게 되면은 메틸기가 바깥쪽으로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3차 구조가 깨집니다. 또한 이제 고분자에 많이 쓰이는 PGA나 PLA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해 산물로 PGA나 GA나 락틱 엑시드 같은 산이 만들어지는데 산성하게 되면 단백질 변성 우려가 있습니다. pKa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약물 전달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인데 봉입 시에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되고 그 다음 내부에 안쪽으로 박혀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약물이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물 전달체에서도 일반적인 약물 전달체에서도 문제긴 하지만 단백질 전달체에서 특별히 더 문제시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방형 단백질 전달체라는 걸 쓰는데 기본 PLGA에다가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분자를 복합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얘는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CSA라고 적혀 있죠. 거기다가 인슐린 단백질을 이렇게 봉입합니다. 그 뒤에 PLGA 마이크로스피어에 가둬둔 겁니다. PLGA 마이크로스피어에 가둬둔 것은 1차적으로 이니셜 버스팅에 의해서 갑자기 많은 양이 방출이 될 겁니다. 오른쪽의 그래프가 그겁니다.
오픈 서클로 되어 있는 것은 PLGA만으로 인슐린을 쐈을 때 순간적으로 많은 양 70%가 빠져나온 뒤에 그다음부터는 슬슬슬 36일 동안 막 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안쪽에다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를 집어넣어주면 단백질이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랑 이제 정전기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어요.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표면 전하가 0이 되는 지점의 pH를 말하는 것인데 정전기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PLG의 마이크로스피어가 높더라도 아주 많은 양이 방출이 되진 않고요. 그 이후에 서서히 방출되는 양들이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도 감응성 생체 재료를 쓸 수가 있는데요. 온도 감응성 생체 재료는 일정한 온도를 이용해서 약물의 방출 및 지연을 유도하는 것을 지칭하죠. LCST라는 하한 임계 용액 온도 아래에서는 좋은 상태, 녹아 있는 상태이고 이거보다 분자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고분자와 물 성 결합이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LCST라는 온도 높으면 고분자가 뭉쳐버리고요. LCST 온도보다 낮으면은 고분자가 풀려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체외에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조울 상태의 고분자와 단백질을 섞어 놓고 체내에 국소 주입을 하게 되면 체내에서 고분자가 약물 약물 전달체 1번 저분자 약물 전달체에서 얘기가 됐었던 거죠. 폴리나이팜 많이 쓰고 PLA나 플루로닉 쓰고요. PLGA 블로커 폴리머라는 리겔이라는 것도 쓰고 폴리카플로락탄 코폴리머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몇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요. 이제 폴록사머, 플로로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폴록사머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데 PEO, PPO, PEO 유닛이 번갈아 가면서 결합해 있는 공중합체입니다. 자, 보통 20% 정도일 때 LCST가 25도C 정도입니다. 이 온도보다 높을 때 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화상 치료나 항암제 전달체 응용이 되고 잘 응용이 되지만 단점은 기계적 강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체내 환경에서 좀 쉽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분해성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리겔이라는 것은 이제 이랑 PL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분해성이 있는 재료입니다. 액체를 주사 후 체내에서 젤을 형성하는데 젤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젤 형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PLGA가 분해될 때 락틱 엑시드와 글라이콜릭 엑시드가 나오기 때문에 산성화가 일어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연구된 한 보고 내용입니다. 온도 감응성 생체 재료에 플루란하고 락타이드를 공중합체를 만든 것인데요. 여기 이제 폴리락틱 엑시드가 붙어 있는 플루란입니다. 여기 이제 초록색 라인이 플루란이고 이제 락틱 엑시드, 폴리락틱 엑시드를 붙여놓고 여기에 요게 이제 약물이 차지드 프로틴 드럭인데 얘를 집어넣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제 플러스 차지를 갖는 약물이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 숙신일 그룹하고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가지면서 약간 조울 형태로 풀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도가 한 임계 용보다 높아지면 뭉쳐가지고 썰트라 폴트가 단백질을 풀어내시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시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마크로파든지 아니면은 RES 시스템에 의해서 인지되도록 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단백질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입니다. PEG. 굉장히 유명한 분자고 우리가 표면 공부를 할 때 표면에 단백질 흡착을 막아줄 때 사슬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분자로고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전달 시스템에 사용되는 생체 재료의 한계점은 생체 적합성과
전달체의 확산을 방해하는 고분자 전달체와 세포의 기질에 존재하는 여러 단백질이나 구성물질과의 상호작용인데 이 약물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체내에서 약물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체내에서 약물의 분배라는 건 이 약물이 표적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표적기관을 않고 우리 몸 전체에 퍼지는 것들 이런 것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EG가 사용 PEG 스테이션이라고 해요. 하게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게 우리 표면 공부할 때 나왔었던 거죠. 팩을 붙이면은 단백질이나 구성물질하고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에서 단백질의 순환 시간을 증가시켜서 조직으로의 확산을 특히나 이제 PEG를 단백질 여기 PEG입니다. PEG라고 오타가 있는 거고 PEG를 단백질 특정 부위 여러 부위의 피부로 결합시켜 단백질의 가수분해를 방지하고 항원성을 감소하며 체내 잔류 시간을 연장합니다. 여기 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잔류 시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라든지 간이 배출되는 만큼 낭비가 있기 때문에 잔류 순환 시간을 머무 유전자 전달체는 이어서 계속해서 따로 강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전달체에서 살짝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